개선했네요 그랬는데 취소. 그러니까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취소할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고민이에요. 조금 더 세게 해주면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가짜인데 그냥 안 도와주네요. 그냥. 안녕하세요, 장재택입니다. 제네시스 G70 부분 변경 모델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부분 변경 이전의 모델을 독자분께서 타고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설명부터 일단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직접 딱 보실 수 있잖아요. 색깔까지 똑같게 맞추려고 했으나 시승차가 어떤 색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보시죠. 그냥 미디어 오토. 전에 디자인 설명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드렸듯이 딱 그거예요. 요거는 안 바꿨죠. 철판으로 되어 있는 부위는 안 바꾸고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위 이런 거 위주로 바꾸는데, 앞부분을 싹 바꾸면은 바꾸는 효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부분을 싹 바꾼 거죠. 앞모습만 보면은 전혀 족보 자체가 다른 차가 됐습니다. 이름이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차가 됐죠.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요거는 제네시스라는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확립되기 이전에 디자인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상엽 전무와 루크 돈코볼케가 온 이후에 제네시스의 이 엠블렘을 기본으로 해서 앞모습을 오각형으로 넣고 날개를 두 줄 램프로 해석을 하면 제네시스만의 독특한 앞모습이 된다. 정립한 이후에 그렇게 바꾼 디자인입니다. 요거는 디자인이 딱 완벽하게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 돈코볼케와 이상엽 전무가 합류를 해서 새로운 제네시스 아이덴티티를 확립을 하고 여기에다가 힌트를 몇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주는 두 줄 주간주행등을 넣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육각형 그릴이지만 다음에는 오각형 그릴이 될 거야 라는 힌트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에어인테크는 그냥 이렇게 줄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오각형으로 될 거야 라는 힌트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부분 변경 때는 이렇게 오각형 라디에이터 그릴로 바뀐 거죠. 제네시스 G70을 할 때 요거를 이렇게 이상엽 전무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게 뭐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제네시스의 사실상 막내잖아요. 막내답게 제일 빠르고 제일 날렵하고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드램프와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관계를 딱 보면은 헤드램프가 더 높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낮게 배열이 되어 있으면 차가 좀 더 이렇게 낮게 깔리고 좀 이렇게 쫙 달릴 것처럼 보이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더 두툼하게 더 위로 올라와 있으면 좀 권위적인 인상을 갖게 하거든요. 그거는 자동차 디자인할 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시스 G70과 G80과 G90 요거를 이렇게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은 G90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으면서 좀 더 권위적으로 보이고, G70은 좀 더 낮춰서 앞이 좀 더 낮고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스포티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두 줄 램프를 이렇게 평행선으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좀 안으로 이렇게 좀 넣어서 좀 더 앞으로 쫙 쏠리는 듯한, 앞이 또 뾰족하게 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그냥 한 덩어리잖아요. 뭐 여러 덩어리를 막 이렇게 붙여서 앞모습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한 덩어리를 쫙 매끈하게 만든 다음에 구멍 뚫어서 그릴 넣고 구멍 뚫어서 헤드램프 넣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잖아요. 요게 앞부분을 상당히 경쾌해 보이게 또 심플해 보이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경주차 같은 그런 느낌, 경주차 클럽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띠리릭 옆모습은 사실 두 차가 뭐 바꾼 게 없죠. 옆모습은 다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바꿉니다. 바꾸기 시작하면 일이 커지기 때문에. 펜다는 바꿨어요. 왜냐하면 펜다는 안 바꿀 수가 없는 게, 지금 여기 헤드램프가 여기는 그냥 이렇게 크다란 헤드램프가 들어갔는데 두 줄 헤드램프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파고 들어온 게 여기는 이렇게 파고 들어왔지만 여기는 좀 조금밖에 안 파고 들어왔잖아요. 이거 살려가지고 이렇게 이걸 활용해가지고 해볼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꾸고 여기에 이제 부메랑처럼 되어 있던 것도 요것도 삭제를 하고 요 라인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여기까지 좀 더 뺐어요. 여기는 여기서 한 요 정도에서 사라지잖아요. 요거는 조금 더 왔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캐릭터 라인이 오면서 여기 프레스티지 디스턴스가 조금 더 길어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공기가 빠지는
구멍을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로 들어간 공기가 여기로 조금 빠지게 이렇게 실제로 공기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워셔액 통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요 위가 조금 막혀 있지만 저 반대편은 더 크게 뚫려 있습니다. 뒷모습도 뭐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바꾸기 쉬운 플라스틱 부위 요 위주로 바꿨는데 좀 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트렁크까지 바꿨습니다. 뒷펜더는 요거 바꾸는 거는 일이 상당히 커져요. 이게 이제 여기만 요게 된 게 아니고요. 이게 딱 연결되어 있는 아주 커다란 철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펜더에서 되는 요 라인은 그대로 지키면서 이제 두 줄 램프를 하다 보니까 두 줄 램프 가운데 이렇게 딱 넣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두 줄 램프를 조금 억지스럽게 넣은 듯한 느낌도 있어요. 두 줄 램프 위주로 하고 제네시스 레터링 딱 넣는 깔끔한 뒷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깔끔한 뒷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번호판을 여기 있던 걸 밑으로 내렸죠. 번호판이 이렇게 위로 있는 거랑 번호판 밑으로 있는 거랑 무슨 차이냐? 차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 디자이너들이 좀 심플하게 딱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기다 뭔가를 막 이렇게 집어넣고 싶어 하진 않아요. 디자이너들은 대체로 좀 깔끔하게 이렇게 막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많이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유럽 차들은 좀 더 기능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우선시해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번호판이 위로 올라간 차들이 유럽에는 조금 더 많습니다. 제네시스는 부분 변경되면서 요 가이드 램프 후진등인데 요 바닥에 이렇게 점선으로 뭔가를 가이드를 해주는 요 가이드 램프가 기본 적용됐어요. 그냥 제일 저렴한 4,035만 원짜리를 사도 요 가이드 램프는 기본입니다. 디리릭 실내는 뭐 이렇게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0.25인치 화면 들어간 거 정도지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요 독자분께서 타고 오신 거는 요 풀옵션이기 때문에 요 스포츠 시트 이렇게 퀼팅이 격자로 되어 있는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희 시승차는 아주 최고급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좀 줄무늬가 좀 일부 들어가 있는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뿐이지 바뀐 거라고는 여기 큰 화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휴대폰 충전하는 게 원래는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 있었는데 요걸 가로로 바꾼 거 정도이지 뭐 바꾼 거는 없습니다. 시동을 걸면 계기판이 여기 이제 G80에 들어가는 계기판과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독자분께서 타고 오신 거는 2019년식 계기판이 이제 전자식으로 바뀌자마자 구입을 하신 건데 요때는 상당히 젊은 느낌의 계기판이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막 이런 거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스포츠 모드 하면은 막 이렇게 그리고 요게 3차원으로 막 여기에 있는 거에 제 시선을 감지해서 이렇게 3차원으로 막 되는 그런 효과까지 이렇게 좀 현란하고 젊은 느낌의 계기판이었는데 이게 그냥 제네시스 G80과 비슷한 느낌의 좀 차분하게 바뀌었죠. 현란하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냥 계기판에서 계기판으로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뒷좌석이나 공간이 좀 좁아서 불만이 많았었던 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부분 변경을 하면서 개선이 됐는지 요거를 조금 살펴볼게요.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서 요 정도로 앉고 타고 왔거든요. 그대로 뒤로 가보면은 이제 요 정도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좁다 그랬었죠. 발이 안 들어가서 불편하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발이 그냥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발이 꽉 끼긴 해요. 요 정도 공간인데 기존에는 어땠었냐면요. 발 공간은 비슷한데요. 그냥 뭐 개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매장에서 봤을 때는 개선했네요 그랬는데 취소. 개선된 게 아니고 그냥 기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띠리릭 오늘 3.3 보내준다고 저도 이렇게 3.3 보내주겠거니 그냥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시승차는 언제나 풀옵션에 제일 센 거를 보내줬었으니까. 근데 2.0이 왔습니다. 3.3 오너분께서 오셨는데 정확한 이렇게 딱 이런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3.3이 나오면은 가속 테스트도 좀 해보고 뭐 이러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아쉽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너분을 모시고 요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이쪽 오시죠. 지금 요 현재 G70 오너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이 G70 언제 사셨어요? 19년 1월에 출고했습니다. 19년 1월 그러면은 1년 한 10개월 전에 풀옵션 모델인데 사륜구동은 빠진 거를 하셨어요? 뭐 와인딩
주행이라든지 네. 서킷 주행 같은 거 좀 염두해가지고 시승을 해봤거든요. 네. 4륜이랑 다 해봤는데 저는 후륜이 좀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서킷은 나가보셨어요? 예, 2번 가봤습니다. 랩타임도 찍어보셨어요? 아니요, 랩타임 안 찍고 그냥 긴장해가지고 네. 예, 그냥 한번 경험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예. 언제부터 그렇게 서킷 이런 데 좀 관심 갖게 됐어요? 3, 4년 정도 전에 예. 친구가 또 차를 바꿨는데 예. 나도 이런 차 사가지고 한번 타보고 싶다. 음.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예. 아, 친구 따라갔군요. 바뀐 디자인 어떻습니까? 본인 차에 비해서.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아직 눈에 익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렇죠. 근데 자꾸 보다 보면 또 예. 익숙해지고 하면은 이런 차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개성을 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제 해석이에요. 뒷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뒷모습은. 뒤에는 좀 많이 좀 어색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형 디자인에서 내 차에도 요거 좀 딱 떼서 붙이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없어요? 저기 휀다 쪽에 벤트 있잖아요. 에어벤트. 밑에 쪽에 있는 에어벤트. 예, 제 차는 저게 모형이잖아요. 저 차가 네. 좀 많이 지적 많이 당했던 게 네. 브레이크 성능에서 이제 열이 이제 빨리 올라온 성향이 좀 많잖아요. 근데 네네네. 저런 게 좀 적용돼 있으면 제 차에도 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내에서는 탐나는 거 없어요? 커다란 내비게이션 화면 탐날 거 아니에요? 저거는 좀 부럽고요. 자, 그러면은 3.3을 비교를 막 할 생각만 하고 어제 밤에 막 준비를 해왔는데 2.0에 와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이에요. 같은 배기량 비교하는 거는 기회 되면은 제가 또 협조해 드릴게요. 3.3을 그럼 구해 오면은 예. 그때 한번 다시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요거 잠깐 그냥 같이 타보시죠. 예. 띠리릭 띠리릭. 제네시스 G70 2.0L 4륜구동 모델을 시승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다 찍었는데 디자인 영상은 오디오가 잘 살아서 잘 찍혔는데 주행 영상이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가서 오디오를 잘 못 쓸 것 같다고 유 감독님이 말씀하셔서 예, 그날 이렇게 약간 전파 방해 같은 걸 이렇게 받았는지 아니면은 하여튼 그 주행 느낌은 오디오를 좀 못 쓴다 그래서 주행 느낌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시승했던 G70은 2.0L 가솔린 터보 모델이고요. 252마력의 토크가 36kg 포스미터 됩니다. 기존 2.0L 엔진이랑 같은 엔진인데 현대자동차 그 제네시스 측 관계자 말을 좀 빌리자면 이번에 G70 신형으로 만들면서 2.0L 가솔린 터보 모델에 저속 토크를 좀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저속 토크를 트윈스크롤 터보라든가 이런 동작을 좀 더 개선을 해서 저속 토크 때 좀 더 부드럽게 좋은 파워가 날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고 했는데, 요거를 제가 몰아보니까 막 고속으로 높은 RPM 쓸 때는 사실 큰 차별점이 없었는데 저속에서 일상주행 때 느낌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G70은 저속에서 몰 때 좀 힘이 없다, 3.3 타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저속 일상에서 몰 때 되게 변속기도 좀 쫀득하게 잘 물리면서 잘 들어가고 저속 토크도 괜찮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몰기에는 2.0L 모델이 3.3보다 이제는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모델은 일상에서 몰기에도 3.3이 더 제대로 만들었구나, 2.0은 기어비가 이게 좀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0L 모델은 저속 토크도 좀 개선이 되면서 기어비도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변속기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주행이 많이 좋아졌다 라는 거가 하나의 변화 포인트입니다. 승차감은요, 그 영상에서도 어제도 그 오너분과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변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서스펜션이 딱딱해졌다가 부드러워졌다가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딱딱함과 부드러움이 이제 조절되는 건데, 부드러운 거는 기존의 G70과 비슷한 것 같아요. 부드러운 구간까지는. 근데 딱딱해지는 게 좀 더 딱딱해지는 것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딱딱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놓고 그냥 일상 주행을 하면은 차가 통통통통통통통 튀어서 좀 불편할 정도로 통통통통 뜁니다.
예, 그러니까 일상 주행 때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놓으면 승차감이 왜 이러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통통통 튀는 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그렇게 좀 딱딱해지는 게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서스펜션이 제법 딱딱해지는 것까지 된다. 기존에는 이렇게까지 딱딱해지지 않았는데 신형 G70은 되게 딱딱해지는구나 라는 게 변화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들어갔다는 건데,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알아서 변속해주는 게 상당히 좋아졌어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넣고 좀 격하게 주행을 하면은 내가 수동으로 변속을 하는 거 이상으로 그냥 차가 알아서 변속해주는, 내부 매칭도 되고 막 뭐 변속도 제일 적합한 변속에다가 꽂아주는 자동 변속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서킷에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놓고 자동 변속에 그냥 맡겨놓고 변속을 해도 어설프게 수동 변속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레브 매칭이라든지 이런 거 쿨다운을 해주면서 RPM 확확 올려주는 이런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변속을 어느 정도 믿고 서킷을 달려도 될 정도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는 진짜 운전대를 돌리는 것에만 집중을 해도 될 정도로, 변속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변속을 스포츠 주행에 맞게 잘 변속을 해줍니다. 요 정도가 제네시스 2.0에서 좀 개선된 포인트인데, 요런 얘기를 막 하면서 시승을 했는데 이 오디오가 이게 잡음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변화의 포인트가 조금 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그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그러니까 뭐 앞차의 거리를 감지해서 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 유지 장치 이런 것들은 원래 잘했었잖아요. 원래 잘하던 거 잘 들어갑니다. 그냥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주행 소음은 뭐 개선이 된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냥 그래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배기음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인공적으로 배기음 넣어주는 거, 요거 기존 것도 어색했는데 그거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거 그냥 들어가 있어요. 꺼놓으시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꺼놓으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커져서 좀 좋아졌다라는 거랑, 내비게이션 밑에 있는 요 버튼류들이 오너분께서 딱 알아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버튼이 좀 큼직해졌습니다. 왜냐면은 가운데 SD카드가 들어가는 크다란 그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없어지면서 각각의 버튼 크기가 두루두루 커졌어요. 띠리릭 변화의 포인트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변속기 프로그램과 저속 토크를 보강을 해서 일상주행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일상주행에서 2.0L 모델 몰기 상당히 좋아졌다. 기존보다 부쩍 좋아졌다라고, 요게 제일 눈에 띄는 변화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생겼는데 이게 고속주행에서 나보다 변속을 더 잘해준다 라는 거, 그거 두 번째고요. 나머지는 그냥 요런 거 저런 거 그냥 개선된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2리터 가솔린 터보 모델만 시승을 해서 아쉽게 시승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것 같고요. 사실 3.3L 모델이 더 궁금하거든요. 가변배기도 막 들어가고 그래서 이 가변배기가 어느 정도 느낌일지 사실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조만간 3.3L 모델도 시승을 하게 되면은 3.3L 모델에서 이 가변배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변화된 포인트 이런 것까지도 더 추가적으로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희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8.15초 나오는데 8.69초. (35.5m) 그냥 3.4번 사실 2.0에 이렇게 공들여가지고 막 뭐 이것 넣고 저것 넣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귀한 시승차를 타시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미국 생각됐는데요? 웃으시면 어떡해요. 제네시스랑 잘 지내기로 했잖아요, 감독님. 감독님, 이게 도로가 안 좋은 데서 코너를 도니까 코너 돌면서 이렇게 코너를 도는데 미디오 오토